자, 주당이익 문제입니다. X3년도 자료 가지고 지금 주당이익 구하는 거죠. X3년도, 자, 물음 1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요구했어요. 자, 지금 1월 1일 기초에 보통주 960주가 유통되고 있었죠. 그래서 960주 기초분입니다. 1년 내내 영향을 미치므로 가중치를 곱하기 12분의 12 적용했죠. 자, 두 번째로 2월 1일 날 보통주 100주를 발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 종가가 600원인데 240원에 발행했어요. 즉 제대로 공정가치대로 발행했다면 600원만큼 납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 현금 납입되는 금액은 240원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납입했을 때 금액에 비해서 40%만 납입됐습니다. 600원분의 240에서 40%만 제대로 공정가치대로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100주 중에서 공정가치대로 발행했다면 40주만 발행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월 1일 날 공정가치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면 40주만 발행했을 겁니다. 자, 2월 1일부터 나머지 11달 동안 영향을 미치므로 곱하기 12분의 11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가치 유상증자 주식수 40주 제외한 나머지 60주는 무상증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무상증자 비율은 2월 1일 날의 무상증자 비율은 2월 1일 날 무상증자 직전의 주식수, 보통 주식수 몇 주? 기초에 있던 거 960주, 그 다음에 2월 1일 날 공정가치 유상증자 주식수 40주에서 총 1000주가 있었던 거죠. 총 1000주 중에서 2월 1일 날 무상증자 주식수가 나머지 60주죠. 60주 해가지고 6%만큼 무상증자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비율이 6%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1.06을 곱해서 비례적으로 조정하죠. 자, 무상증자처럼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 보통 주식수만 변동하는 경우에는 비교 표시되는 최초 기간의 개시일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 보통 주식수만 변동하는 경우, 예를 들면 무상증자, 또 뭐가 있습니까?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은 그냥 비례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방금 6% 무상증자 증자 비율 구했으니까 그 전체 그 앞에 계산한 전체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1.06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일일이 몇 주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계산하면 빠릅니다. 편리하고. 자, 그 다음 3월 1일 날 보통주 106주를 또 무상증자를 했어요. 자, 이것도 비례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무상증자 비율을 먼저 구해야죠. 자, 무상증자 직전에 존재하는 주식이 몇 주입니까? 자, 그거는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상태죠. 그래서 가중치 빼고 나머지 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960 플러스 40 전체 괄호하고 1.06 하면 되는 거죠. 960 플러스 40 전체 괄호하고 1.66 곱하면 결국 무상증자를 3월 1일 날 106주 실시하기 직전에 주식수는 1060주죠. 기초에 960주 있었고 2월 1일 날 공정가치 유상증자 40주, 무상증자 60주에서 1060주죠. 그래서 1060주분의 106주니까 무상증자 비율이 10%죠. 이것도 그 전체에 대해서 10%를 비례적으로 조정합니다. 무상증자니까.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이런 것들은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 보통 주식수만 변동하는 경우이므로 비례적으로 조정합니다. 주의할 시점이 잠재적 보통주 전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 전환 이런 것들은 자원의 변동 없이 유통, 보통 주식만 변동해도 그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는 전환 시점이 기산일이고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이런 것들만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10% 무상증자를 한 거니까 곱하기 1.1을 또 곱합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곱하는 거니까 그냥 괄호 안 하고 한꺼번에 계속 곱해도 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월 1일 날 무상증자 요거 비례적으로 그냥 1.1 곱했습니다.
자, 4월 1일 자기 주식 취득.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유통 보통 주식수가 감소하죠. 그래서 뺍니다. 몇 주? 200주를 빼야죠. 그래서 네 번째 200주를 빼되, 자, 가중치는 4월 1일부터 이게 영향을 미치므로 4월부터 9달 동안이죠. 곱하기 12분의 9 곱해서 뺍니다. 자, 그 다음 7월 1일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50%가 행사됐습니다. 이거는 이 X1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지금 X3년이니까 X1년 7월 1일날 50만원 발행한 것 중에서 일부, 즉 50%입니다. 지금 액면 500원당 보통주 한 주를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 전부 행사되면은 얼마예요? 1000주 발행하겠죠. 1000주. 자, 근데 50%가 행사됐기 때문에 500주가 발행됐을 겁니다. 그래서 500주죠. 그래서 다섯 번째 500주. 자, 7월 1일 날 발행됐기 때문에 나머지 6달 동안 영향을 미치죠. 곱하기 12분의 6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1262주. 요게 가정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죠. 자, 물음 2. X3년도 희석주당이 계산하기 위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잠재적 보통 주식수하고 주식선택권 잠재적 보통 주식수, 뭐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주식선택권에 대해서 각각 구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행사분 미행사분 나눠서 접근을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항상 행사분 미행사분 나누어 가지고 기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는 50% 행사돼 가지고 아까 500주만큼 발행됐죠. 행사분이 500주입니다. 자,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기본 주당이 구할 때 고려가 되므로 이 희석 주당이 구할 때는 그 외 추가적으로 보통주가 발행됐을 때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행사분 500주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이미 계산이 됐으므로 나머지, 자, 이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이미 정기에 X1년도에 발행됐기 때문에 기초부터 있던 거죠. 그래서 기초부터 7월 1일까지 6달 동안 계산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6이죠. 그 다음 미행사분 나머지 500주죠. 500주인데 기초에 있던 거니까 기초부터 연말까지 12분의 10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고 주식선택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식선택권 같은 경우는 X0년 1월 1일날 주식선택권을 부여했는데, 그죠? 상당히 오래전에 부여했죠. 그래서 행사는 X4년부터 가능하고 행사 가격이 400원이고 그 다음에 X3년 급여로 계산된 금액 중 나와 있어요. 자, 주식선택권은 행사가 X4년부터 가능하니까 아직 행사된 게 없죠. 그래서 행사분은 제로입니다. 미행사분은 전부 몇 개? 100개 부여했으니까 100주를 이제 발행하겠죠. 보통주가. 그래서 100주 곱하기, 자, 이거는 X0년 1월 1일날 발행한 거니까 단기로 따지면 기초부터 있던 거죠. 그래서 기초분부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2분의 11을 적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행사분, 미행사분에 대해서 잠재적 보통 주식수 구했는데, 여기서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당연히 구하는 거니까, 자, 무상으로 발행된 부분만 희석되는 거죠. 현금 납입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납입된 현금으로 시중에 유통 보통 주식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희석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발행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아까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는 자, 액면 500원당 행사 가격이 보통주 한 주 납입 현금으로 하니까 보통주 한 주당 500원을 납입한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 X3년도에 평균 시장 가격이, 주당 시장 가격이 625원이에요. 그래서 625원 중에서 500원만큼은 납입이 있기 때문에, 현금 납입이 있기 때문에 무상 발행되는 부분은 나머지 125원이죠. 그래서 전체 625원 시장 가격 중에서 125원 부분만 무상 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곱해서 희석성
보통 주식수를 구하는 거죠. 자, 주식선택권의 경우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주식선택권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400원인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400원은 현금으로 이 보통 주식선택권이 행사되면은 보통주를 현금 납입을 받고 발행하지만, 자, 이거 말고 또 납입되는 부분이 있죠. 우스갯소리로 몸으로 들어오는 부분 있죠. 자, 여기 해설 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조정 전 행사가격,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행사가격에다가 미래에 유입될 제한화 용역의 공정가치까지 더해서 행사가격을 구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주식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 납입이 아닌 근로 영역에 의한 납입이 있기 때문에 근로 영역, 즉 몸으로 들어오는, 몸으로 납입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죠? 근로 영역으로 납입을 하는 것도 사실상 무상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 영역으로 들어온 것까지 행사가격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하시되, 이때 이 기준 시점이 자,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에 전환된 걸로 봅니다. 단기 발행분은 발행일부터죠. 따라서 이 기초 시점이나 단기 발행일 시점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때 미래에 유입될 어떤 제한화 용역의 공정가치를 가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기초에 전환이 됐다고 보면, 기초에 보통주가 발행됐다고 보면 미래에 여기 급여 2만원만큼은 근로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만원만큼은 납입이 있는 겁니다. 자, 100개에 대해서, 100주에 대해서 2만원이니까 주당 200원만큼은 근로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 행사 금액이 400원이고 근로 영역으로, 즉 몸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개당 200원이니까 합해서 600원만큼은 납입이 있는 부분입니다. 즉 무상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625원, 주당 평균 시장가격 625원 중에서 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원만큼만 무상이죠. 그래서 그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만약에 약간 변형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주식 선택권의 행사가 예를 들어서 X5년부터 가능하고 그 다음에 X3년하고 X4년에 주식 선택권으로 인하여 급여로 계산될 금액이 각각 2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기초에 전환됐다고 보는 거니까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 즉 X3년 초에 전환됐다고 보는 거니까 X3년 초부터 계산해 가지고 잔여 가득 기간 동안에 유입될 제한화 용역의 공정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5년부터 행사가 가능하다면은 X3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X3년, X4년, 4년 2년간 근로 영역으로 들어올 금액까지 우리 납입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X3년도 금액 2만원, X4년도 금액 2만원 해서 4만원을 100주로 나눠 가지고 계산해야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잔여 가득 기간 동안에 기초 시점이라든지 단기 발행분 같은 경우는 발행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잔여 가득 기간 동안에 미래에 유입될 제한화 용역의 공정가치를 행사가격 계산할 때 가산해 준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물음 3에서 X3년도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과 희석주당 순이익 요구했습니다. 자, 지금 물음 2에서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구했기 때문에 먼저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을 파악해 봐야죠.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주식선택권 두 가지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 분모는 아까 구한 요거 그대로 계산하고 분자는 뭐가 들어갑니까? 분자는 잠재적 보통주별로 이게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 보통주 이익 증가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주로 전환되면은 상환할증금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그만큼 보통주 몫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환할증금 이자 비용 곱하기 1 세율, 여기서 상환할증금이 없죠. 그래서 제로입니다. 주식선택권 같은 경우는 주식선택권이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은 이 급여,
주식 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X3년도 급여 2만원 곱하기 1 세율 세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이때 이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이 작을수록 희석효과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요게 희석효과가 더 큰 1번이고 신주인 수권이, 주식선택권이 2번입니다. 이 주당이익이 더 작아야 이걸 섞었을 때 주당이익이 더 많이 떨어지죠. 그만큼 희석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주인 수권부 사채가 희석효과가 더 큰 부분이죠. 자,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아까 여기서 우리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주식선택권 행사가 X5년부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X3년 급여 2만원, X4년 예상되는 급여 2만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지금 단기분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단기분 주당이익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식 보상 비용은 단기분 뿐이에요. 그래서 X3년 2만원, X4년 2만원 주식 보상 비용 예상되더라도, 여기는 X3년 값만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만원 곱하기 1 세율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 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통주의 계속 영업이익은 지금 첫 번째 줄에 주어져 있죠.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이 120만원. 그래서 120만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까 구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1262주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을 구하면 이 금액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은 여기에 섞어야죠. 그래서 희석효과가 큰 1번을 섞으면 제로 그대로 가져오고 150주 가져오고 더해서 나누면 그게 이제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입니다.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희석이 된 겁니다. 자, 이때 희석효과가 그 다음에 순위인 두 번째 요거 가져오면은 이거 섞으면은 더 커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섞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희석주당 계속 영업이익입니다. 희석주당 순이익은 여기 이 자리에 보통주 계속 영업이익이 아닌 보통주 단기순이익, 아까 여기 100만원 있죠? 100만원을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구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계산 금액이 이 금액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희석효과 판정은 계속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주당이익 기초로 해가지고 희석효과 판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영업이익이 희석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익이죠.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영업이익을 기초로 해가지고 희석효과가 있으면은 그 고려해가지고 희석주당이익을 구하는 거죠. 희석효과의 판단 기준은 단기순이익이 아닌 계속 영업이익을 기초로 해가지고 희석효과를 판단해가지고 계산한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